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좀 부드러운 그 뉴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드럽다 그래서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조선일보를 보다 보면 좀 어리둥절하시죠? 저는 좀 어리둥절합니다. 제가 종이신문이라고 유일하게 보는 신문인데, 조선일보가요, 갑자기 이 백신 문제에 있어서 요즘 논조만이 아니라 지면 배치라든지 기사 제목들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달라도 정말 너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백신 수급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얼마나 질타를 해왔습니까? 그런 조선일보가 5월 27일, 다시 얘기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한 첫날부터 백신에 대한 보도가 확 달라졌죠. 일면 톱 기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도 이제 백신을 맞으십시다. 그 다음부터 백신 맞자는 기사를 시리즈로 냈지 않습니까? 게다가 6월 1일부터는 아직 얀센 백신이 다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한 방에 끝나는 얀센 백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맞으라고 이제 독려를 하고, 이 얀센 백신은 젊은 사람들 청약을 하라고, 예비군 민방위 대원들 대상 선착순 예약.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애타죠. 그래서 결과는 몇 시간 만에 예약 끝.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불과 몇 달 전에 고령층 무료 접종 이후 사망자 속출, 백신과의 인과관계, 치명적 부작용, 그 다음에 안전성이 보장 안 된 아스트라제네카 밀어붙이나,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얀센 백신도 혈전 논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백신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또 백신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이었습니까? 이러한 논조하고 지금하고는 아주 정반대 논조입니다. 사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저도 어리둥절한 게,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월 1일 날 맞아야 되는데 아침에 보고 나서 괜찮은갑다 하고 이렇게 맞았는데, 저 맞고 나서 지금 대단히 통증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좀 제가 일주일이 다 됐는데 가슴이 답답하고요. 자고 일어나면 이 근육통, 두통은 계속 달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이레놀이라는 약을 먹어서 발열은 안 나는지 몰라도 열도 굉장히 있는 거고 진땀 나고, 지금도 사실 좀 진땀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손발 저리고, 그 다음에 발진 있고, 이런데 발진 나고. 이거 사실 그때 좀 대비하고 합시다 이러면, 병원도 두어 번 제가 그 사이 다녔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기다려보라 그러는데, 지금 이거 조선일보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좀 뭔가 좀 대비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13명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지난 6월 2일까지. 또 저처럼 이상 반응 보이시는 분이 무려 33,400명. 아마 이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다 맞는 얘기겠죠.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같은 날짜 기준으로 60대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률이 80.7% 되고, 또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까지 1차 접종을 한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14.8%, 9%? 그 7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험성을 그렇게 강조하던, 백신의 불안성을 부추기던 그렇게 조선일보가 하루아침에 변신한 이유가 참 궁금하죠. 특히 60% 넘는 이 보수층에서는 그동안 이 정권에서 철저히 장악당한 지상파 KBS, MBC, SBS, 그 다음에 뉴스 채널, YTN이라든지 연합뉴스라든지, 이게 종편방송, 국민들이 듣고 싶은 정보 못 듣지 않습니까? 그나마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정통지에서 행간을 읽도록 좀 그나마 그 정보를 흘려주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친정권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바뀌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정신 나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이거 왜 이럴까? 그러면서도 또 이 좌파에서 평소 욕하던 조선일보는 원래 그래,
자기네 기업 이익만 되면 뭐든지 다 해. 지난번에 TV조선에 무슨 장자연 사건, 이거, 여러분들 떠들지만 저도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선일보 사주 측에서 관련돼 있는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뭐 등등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그 국민들한테는 필요에 의하면 조선일보가 항상 권위적이고 자기네들은 친정권적으로 같이 정권이랑 같이 붙어 지내고 뭐 이런 어떤 그 불신도 요번 기회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변신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로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만 조선일보가 이 정권에 의해서 백신 접종이 이 정권이 지금 정부에서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태로 보면은 9월까지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대선이 3월이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에 가서 이 정권에서 여권에서 내세운 대선 주자를 내세우니까 정부의 업적이 그동안 이렇게 백신도 9월 달에 여러 선진국과 비슷한 정도의 어떤 우리가 그 K방역이 성공했다. 뭐 쉽게 해서 이렇게 선전하면은 이 보수신문으로서 이때까지 보수신문들이라는 게 조중동을 포함해서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을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자기들이 권위적이고 자기들은 앞서가는 신문이다. 뭐 우리를 따라와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불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수 신문인 대표적인 조선일보가 이런 어떤 이 백신 맞는 것도 선제적으로 국민들을 잘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의 업적이다. 이렇게 바꿔서 내년 대선 전에 가서 정부에서 한 게 뭐가 있냐. 결국 우리 신문에서 노력했지 않느냐. 우리 그 언론에서 노력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좀 일리는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저는 언론적인 차원에서 이게 과연 같은 얘기가 될까?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일리가 있는 거는 이 작년 4월 15일 총선에서 이 정권이 실체가 그 당시 작년 4월 15일 날 이 정권에서 K방역이 잘 됐다고 우리가 미리 차단을 하고 뭐 이래서 이 환자가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해외까지 수출해야 된다. K방역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자랑을 하면서 4월 15일 선거에 돌입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이 정권의 그 업적에 대해서 동조를 해서 무려 180명이라는 국회의원을 작년 4월 15일 날 여당을 지지해줬다. 그래서 여당에서 180명의 국회의원을 싹쓸이했다.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정치적으로 뭐 우리가 국민이 그때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과연 언론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어쨌든 둘째 이 조선일보가 백신 접종 문제에 들어와 가지고 어제 적군이 오늘 와서 갑자기 아군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권의 아군으로 표현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경우 그다음에 LG 또 어디입니까? 이런 데서 기업에서 250억 불을 쉽게 얘기해서 바이든한테 준 거 미국에 준 거 아닙니까? 미국에 그 250억 불을 공장을 세우겠다. 투자해서 공장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백신 좀 다오. 근데 결국 돌아온 거는 군인들한테 주라고 55만 명. 그러니까 두 번 맞는 거 해봐야 100만 개밖에 안 돌아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슬쩍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한국의 백신 기지화를 세우는데 이번에 이면적인 기업적인 어떤 그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 모더나 백신 원액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위탁해서 마지막 완제품을 만들기로 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또 SK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서 백신 제조 완제품을 좀 크게 만들고 있는 걸 확장시킨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삼성, SK가 백신을 만들어서 자기네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신문에서 이게 백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삼성과 SK에서 조선일보라든지 유력 신문들한테 조중동에 광고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대기업 광고 의존도가 높아서 명주를 대기업에 대고 있는 이런 조선일보를 비롯한 유력 조중동이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하나의 이 조선일보가 변신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간행으로 봐가지고 삼성, SK, LG가 조선일보 그 다음에 조중동에다 광고를 자기네 할당량으로 주는 것이지, 뭐 자기네들한테 비우호적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에 광고를 안 주면은 조선일보나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성, SK 또 갑자기 거기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뭐 긋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업도 또 손해일 텐데 그렇게 하겠느냐? 이것도 조금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는 상당히 지금 안 알려졌지만은 이게 저는 유력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도 다 하나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유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신문이 요즘 경영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신문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조중동 그리고 뭐 6개 일간지 거의 다 봤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알기 위해서. 그렇지만 요즘은 이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포털 뉴스를 보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뉴스는 다 봅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종이신문을 사보고 구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신문 보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어떤 종이신문, 이 신문들의 어려움, 그다음 경영난의 어려움을 타개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이게 1년에 1조 1천억 정도 정부에서 주는 보조 광고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들은 이거를 따먹기 위해서 그동안 피 튀는 노력을 해왔다는 거, 이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이렇게 1조 1천억 원을 주는 기준이 뭐냐면 그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발행하는 독자가 직접 구독하는 구독수에 따라서 준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으니까 조선일보는 우리 조선일보를 매일 보는 독자가 116만 명이다. 그렇게 이제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연간 수백억 아까 얘기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거죠. 받았는데 사실은 이 116만 명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란 거죠. 절반밖에 안 되는 58만 명 정도라는 거죠. 이건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신문을 안 보고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인터넷을 보고 방송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종이 신문을 안 보다 보니까 부수가 계속 주는데, 그것도 116만 부 정도면 몇백억을 1년에 정부의 보조금으로 받는데, 지금 그거를 조선일보가 실제는 116만 부가 아니라 절반밖에 안 된 걸 뻥튀기해서 발행은 하고 신문은 발행을 하고, 왜냐하면 신문 인쇄기에 발행한 게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행은 하고 실제 독자들한테 그 반밖에 안 가니까 나머지는 나오는 즉시 폐지로 돼가지고 동남아 같은데 수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포장지로 활용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조금 어려운 전시대 보면 정육점에서 고기 싸줄 때 요즘은 아주 깨끗하게 뭐 비닐에다 싸주고 다 하지만, 용기에다 싸주고 하지만, 전에는 신문지에다가 돼지고기 한 건 딱 해가지고 둘둘 말아서 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동남아 같은 데서도 그렇게 조선일보를 가져가 가지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조중동 다른 신문 다른 일간지를 또 가져가 가지고 그렇게 페이지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쪽으로 수출하면서 그거를 그 정부 보조금으로 우리는 실제는 부수가 116만 부 발행됐다. 이래서 정부 보조금은 1년에 수백억 받는다. 이것 때문에 좌파 시민단체에서 조선일보 사장이 방상훈 씨랍니다. 그래서 방상훈 씨를 3월 달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3월 3일이죠, 정확히. 그래서 방상훈 씨는 지금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 회의 때마다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자, 이 문제가 조선일보 측에서는 겁이 나는 게 이 사주가 고발이 됐으니까 겁이 나는 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 같은 계열사인 TV조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TV조선의 재허가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다른 어떤 그 연합뉴스라든지 YTN 이런 정부에서 그 움직이는 뉴스 채널, 그 다음 KBS, MBC 이런 데보다는 TV조선에서는 그래도 정부 비판 얘기를 조금 하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인가 재허가를 합니다. 재허가를 하는데 종편 재허가를 할 때 요번에 재허가를 안 하겠다 해서 조선일보가 식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별의별 로비를 다 하고 그래가지고 방송통신위에서 그러면 1년간 태도를 보고 내년에 재허가 할지 안 할지를 또 결정하겠다. 이래서 조선일보는 지금 뭔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얘기로 MBN이라는 종편방송은 지금 허가 취소가 6개월 허가 정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계속 그 법원에다가 연기 신청을 해 놓으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TV조선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도 이게 명백한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 아니겠습니까? 국가 돈을 거짓말해갖고 여러분 개인이 무슨 프로젝트를 하겠다 해가지고 국가 돈을 교수들 같은 경우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겠다 해가지고 국가 돈을 타먹었는데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다 기어내고 나중에 영창 가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일보라고 무슨 아무리 그 빼기 좋은 조선일보라고 무슨 특별한 저게 있겠습니까? 재판 들어가서 판결이 그렇게 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저는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두 가지도 다 연관이 될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 연관이 돼서 조선일보가 지들 살기 위해서 이렇게 표변을 했다. 표변을 하면서 독자들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일단은 지금 그 자기네 조선일보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렇게 정권하고 무슨 야합을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있었겠죠. 정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 180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쪽의 심정이 큽니다. 사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신문이 언론이 조선일보가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요. 독자들이 실망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했네다가 특히 그동안 조선일보에 많이 의존하던 보수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선일보도 역시 그래. 조선일보는 자기네들 회사에 이익이 있으면은 독자고 국민이고 상관없어. 자기들 회사의 이익부터 먼저 챙기는 거야. 이게 조중동의 민낯이야. 이런 어떤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자, 제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일반 국민들, 독자들의 조선일보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 요번 일을 보면서 우선 그 조선일보가 전통이 있는 신문이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을 끌고 가려는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살기 위해서
지금 표현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조선일보가 그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이제 영원히 조선일보하고 담을 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론은 흔히들 언론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오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지금 덧붙일 것도 없고요. 뺄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해서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국민 민도가 낮은 시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기자들이 자기네 관점에서 의제 설정,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아젠다 세팅이라고 그러죠. 이게 언론학 교과서에는 아젠다 세팅이라고 그러는데 아젠다 세팅을 정해놓고 아젠다 세팅이라는 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중요하다고 기사를 내고 취급을 하면 그게 중요하게 독자들이나 국민들은 느껴진다는 거죠. 이래서 언론이 이런 아젠다 세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잘난 척하고 거기다가 쉽게 얘기해서 일반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요즘 기사가 하도 많으니까 뭐 얘기를 할 수도 없는데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 부각을 시키면은 그 사람 죽음이 대단히 큰 죽음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이게 어떻게 보면 의제설정이 조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젠다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 지금까지의 언론들의 구태 아니었습니까? 이걸 이제는 조선일보도 이번 기회에 버리지 않으면은 조선일보가 독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주장을 분명히 하는 이유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국민 모두가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자, 저 홍용락 얘기가 오라. 저 얘기를 우리가 믿어야 돼. 이렇게 하실 유튜브 구독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 친구 저런 얘기해? 홍용락이 저런 얘기해? 홍용락이 얘기한 정보 전 내가 들었던 얘기도 있고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그렇게 하면서 참고로 해서 참고로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본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아무리 자기네 얘기를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국민들이 동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이전에 지금 얘기하는 의제설정 기능으로 국민들을 자기네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대표적인 한 예를 들을게요. 조선일보가 많이 그나마 방송해주는 기사로 취급해주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5분을 1차 선발 후보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 조중동의 보수 언론들이 뭘 하냐면 이걸 세대 대결로 몰아가고요. 그 다음에 지명도와 언론 친화적인 그 순서로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을 그런 의원을 유력 후보로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경태 의원하고 홍문표 후보는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이걸 어떤 방법을 하냐? 기사 양이라든지 순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앞에 얘기한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의원은 그 부각을 시키고 지금 얘기한 조경태 의원이나 홍문표 후보는 뒷전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카톡방에 한번 가보십시오. 후보들 TV 토론을 보고요. 조경태 의원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야, 침착하고 참 젊은 감각이다. 조경태 의원이 이준석 정도 나이가 젊고 국회의원을 5번 안 했으면 저 사람이 오히려 지금 당대표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홍문표 의원을 보고 저 이분 모르거든요, 전혀. 근데 카톡방에 안정되고 경륜이 느껴진다. 이런 사람이 해야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돼가지고 당대표 후보가 되면 이제 중진들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오히려 당 자체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홍문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의외로 많이 카톡방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가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우월적으로 자기네 의제 설정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걸 가지고 구태의연하게 할 경우에 이제는 국민들이 반감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 언론 안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각 기자들이 주장을 하면 이제는 독자와 국민들이 자기 관점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 다음 대선 때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도만 하면 되지, 지금처럼 윤석열이 먼저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일방적으로 의제 설정을 해서 보도를 하면은 국민들이 따라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뽑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그 사람 실체가 드러났을 경우에 실망이 더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실망도 더 빨리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요즘에 전통 언론, 보수 언론들이 정신 차려야 될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번 백신 수급 문제도 현 정권이 시행착오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정권이 무능해가지고 백신 수급 다른 데보다 늦게 했고 OECD 국가보다 늦게 했고 르완다, 네팔, 파키스탄 이런 수준이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무슨 꿍꿍이 손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유명 한국 제약회사하고 관계가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 접종 후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에 그거 맞고 13명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망자가 나왔지만 백신 접종한 이후부터 사망자가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206명이니 278명이니 이런 거 국민들 정권에서 아무리 숨기고 하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자가 3만 4천 명 선을 가까워 간다. 이거 국민들 모르는 것 같아도 정부에서 보도 채널이나 이런 데서 얘기 안 해도 국민들 다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하지만 이게 현명한 국민들은 알아서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위험 부담을 안고 백신을 선택할 뿐이죠. 그런데 이런 국민 수준에 대고 정부의 백신 수급이 엉망이라고 거품 물고 비판하던 조중동이나 조선일보가 갑자기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을 이룹시다 하고 정부 캠페인에 동조해서 얼굴을 확 바꾸면은 이런 언론이 내놓는 그 다음에 대선 문제라든지 이런 데 의제 설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독자들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양치기 소년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조선일보가 우리 국민들 많이 압니다. 언론이 이 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재벌 기업으로부터 경영적인 독립이 돼야 되고 언론이 이게 4대 독립해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신문은 현실 때문에 현실의 그 독자들이 안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정치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경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언론이 나머지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되고 자기네들의 어떤 회사 경영을 위해서 갑자기 그 안에 있는 언론의 어떤 기능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 보도만 해주면 됩니다. 따로 덧붙이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마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